자, 그럼 한반도 정세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반도의 지금 정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28일 날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인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맺어서 논란이죠. 이게 군사 동맹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한미일 간의 군사 훈련을 정례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본과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연합 훈련은 계속해서 벌여왔지만 미국이랑 연합 훈련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과 우리가 훈련을 한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일단 동맹이 아니고. 네, 동맹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일상적인 훈련을 하느냐.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 군사 훈련을 정례화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위급 대화를 이제 계속 가져나가겠다. 군사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군사 기밀사항 관련한 정보를 일본에게도 그대로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 예전에 지소미아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사 정보 이제 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네. 거죠. 대놓고 지금 한미일 전쟁 동맹 체제를 이 한반도에서 일상적으로 가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체제를 이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구축을 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그 조약만 안 맺었을 뿐이지 지금 이게 동맹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수준의 동맹 수준의 네.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국민적으로도 납득하지 못하고 합의하지 있고 않았죠. 국회에서도 이 내용을 사실 토론하거나 통과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 그거군요. 그러면 국회나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지금 그 군사 그 협력을 하는 네. 거네요. 그래서 말을 이제 동맹이라고 안 쓰고 있고 안보 협력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군사 동맹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이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 정부는 한미일이 북한의 그 군사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협력으로 주장을 하지만 일본과 미국은 딴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늘인가 어젠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조약에는 적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적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국이 중국, 아니라 러시아가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굉장히 자극을 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 제재도 하고 군사 제재도 하고 그리고 인근 수역에서 계속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거센데 그럼 나중에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을 하거나 예를 들면 대만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우리나라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가 되면은 한국군이 참전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방금 언급했던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만이 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혹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이 나서서 싸워주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용당하고 있고 복무하고 있다. 아니 너무 웃긴 게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미국이 안 도와줄 거라고 콜비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은 전쟁 나는데 우리는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전 양아치스러운 면이 있다. 지금 깡패예요. 뭐 한미 상호방위 조약 같은 경우에도 자살협정이 아니라고 미국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뉴욕에 핵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네, 우리한테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라 뭐 물자 지원해라 대만과 전쟁 나면 너희가 출동해서 싸워라 그러면 미국은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떼돈 벌고 재미 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종이죠 뭐 머슴이죠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한미일 이 군사 협력에 대해서 일본을 많이 비판을 한단 말이죠.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시키고 한반도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영토를 지금 침탈하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야욕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한미일 협력이 맺어진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미국이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주고 이 연합훈련을 벌이고 이러는 걸 보면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주일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계속 지휘
체계도 통합을 시키고 주일미군을 강화시키고 무력 증강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이 관계를 떼어서 볼 수가 없고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과 군사적인 이런 도발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데 자기 패권에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미일 협력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탄핵 위기에 내몰렸는데도 위안부 합의를 강행하게 한다든지 지소미아 협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런 시도를 했었고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사도강산 문제. 네. 윤석열이 일본 놈이기 때문에 친일 매국노이기 때문에 이 사도강산 문제를 일본 중심적으로 풀어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꾸 용산에 일본 간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미국 간첩이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과 한국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한일 관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회복이 돼야 이 군사 동맹이 이뤄지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방패막이로 이 전쟁에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난한 역사를 보내온 거예요. 박정희 때부터. 네, 그래서 해방 이후부터죠. 해방 이후부터. 일본과의 관계 문제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결국은 군사적인 이 관계를 강화하는 발전 방향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식 장관이 일본의 방위대신과 만나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겠다라는 구상을 사실 표면을 한 거죠. 사도강산 문제가 단순히 역사 문제 문화유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 동맹을 전쟁 동맹을 만들기 위한 어떤 포석 같은 조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원식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일은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동맹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일 양국은 서로 입장이 다른 점도 있지만 안보 협력은 이견이 없는 분야다. 한일 양국 국민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매우 든든한 상태다.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최전선에 나가는 거를 일본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우리 군인들을 희생시키겠다라는 거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이 무모한 전쟁에 무모한 이념 전쟁에 우리가 동원되는 거를 찬성하듯이 얘기를 한다고. 네, 그리고 지금 관계를 보더라도 누가 봐도 미국이 제일 큰 형님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형님은 누구냐? 기시다잖아요. 윤석열이 기시다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지 기시다가 윤석열이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양보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일본, 한국 이 수직적인 관계로 동맹이 맺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희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일본은 식민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이뤘는데 다시 일본의 식민지 재침략 야욕에 우리가 희생당한다는 거를 우리 정부가 앞장서 하고 있는 이 형국이 진짜 매국노죠. 이거는 나라 팔아먹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너무 행복한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 일본의 극우 정치인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이거 간첩법으로 안 돼? 아니 윤석열 진짜 간첩법으로 이거 수사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간첩죄로 걸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간첩이죠. 우리 정보 다 빼주지. 군사 정보 다 넘겨주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지. 이게 간첩 아닙니까?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1이 국무원 잡지 말고 정보 지금 대놓고 보십시오. 한미 이 무슨 워크 이름 뭐야? 한미일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이름도 네. 어렵게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나만 혼란에 빠졌나?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내용들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국방부 장관 상호 방문 활성화, 육해공 참모총장과 일본 막료장 간 상호 방문 재개, 육군과 육상자위대, 해군과 해상자위대, 공군과 항공자위대 간 정례 협의체와 부대 교류, 한일 수색 구조 협력, 아까 뭐 정보 교류, 미사일 정보 교류
이게 간첩 아닙니까? 대놓고 지금 정보를 다 넘기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윤석열이 탄핵 위기에 정말 몰려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김건희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이 잠잠해지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수사 외압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탄핵으로 가는 거는 막을 수 없는 국면이 된 건데 그럴수록 더 전쟁으로 더 급발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한미일 연합 훈련을 계속 하고 또 이러한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렇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보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국힘당 의원이 북한 인권재단이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법안을 또 발의하기도 했더라고요. 전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총동원하고 있다. 윤석열한테는 그게 가장 절박한 거잖아요. 그 최후의 방법으로 전쟁을 택하고 싶은데 미국과 일본이 든든하게 자기 편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시킨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오늘이 첫날인데요. 8월마다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8월 13일부터 한 29일까지 해서 이제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 훈련에서 특이점은 뭐냐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해 놓고 핵작전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럼 핵전쟁을 한반도에서 일어날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로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단순히 그냥 북한을 자극하고 나와서 단순히 전쟁 망언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착착착착 준비해서 전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국면이다. 탄핵이 평화다라고 하는 구호를 들고 정말 절박하게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 MBC 장악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될 거예요. 네.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방송을 장악해서 진짜 게베스처럼 나팔을 불어야 되거든요. 이 모든 지금 윤석열의 지금 전국 운영, 그 정치 방향, 이 모든 게 다 전쟁을 향해서 지금 돌격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서 더 평화를 외치고 탄핵이 평화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시대 정신이 될 것 같습니다.